자,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증시 지수 뭐 잠깐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오늘 다 안 끝날 것 같고요. 아마 내일까지 이어서 이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까지 더 할 수 있다고요. 양이 많은데 한 반만 할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강의 참여하시는 거 봐서 반응을 좀 잘하시면, 잘 들어주시면 2부도 하고 뭐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면 그냥 1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오늘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들 하셨고, 자, 일단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좀 뉴스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미리 말씀은 다 드려놨는데 연말에 그렇게 좋은 뉴스 원래 안 나와요. 근데 보면은 참 그렇죠, 그죠? 네, 정치권 뉴스 오늘도 보면 그쵸? 뭐 정치 뉴스 보시면 엉망이죠, 그죠? 여당이건 야당이고, 네, 정치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나오고 있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뭐 경제 얘기도 뭐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연말에는 더더욱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근데 이제 뭐 보지 말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예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말에 어제 얘기했었지만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뉴스 보고서 털리는 거예요. 네. 그걸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종목들이 막 시원시원하게 막 올라오고 막 종목들이 막 하루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하늘을 찌르고 막 이러면은 솔직히 걱정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바닥에 이제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안 움직여도 종목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 움직여도 걱정이고, 뭐 살짝 들었다가 놔도 걱정이죠. 근데 너무 세게 들었다 놔도 걱정이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헷갈리실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좀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는 이유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수 얘기는 잠깐 하고 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종목 얘기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어제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뭐 마감은 잘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코스피 지수 1.8%까지 급락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했어요. 미국이 또 빠졌지만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살짝 갔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0.4%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 코스닥도 이제 플러스 0.61%로 끝났는데 잘 보시면 아래 꼬리가 아주 잘 달렸죠, 그죠? 그때도 오미크론 얘기 나와서 투매 나왔을 때 이런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보시면 이제 거래가 많죠, 그죠?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래 꼬리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올라왔는데 거래가 많다. 이거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하락하는 걸 막아주고 끌어올려준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따지면 이거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죠. 네, 주가를 끌어올려준, 그죠? 밀리고 있었는데 원군 역할을 해준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잘 끝났고요. 역시 뭐 이제 오늘 또 투자 종합을 살펴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샀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왕창 털렸고요. 외국인 기관 거래소에서 순매수해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그래서 지수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 뭐냐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300억밖에 안 산 것처럼 보이죠. 얼마 안 산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보시냐면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300억 순매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여기 잘 보세요. 전기전자에서는 외국인 2,900억, 기관 3,300억, 즉 외국인하고 기관이 3,000억 전후씩 순매수를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이렇게 많이 샀겠어요? 전기전자 업종 대표적인 거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노텍, 삼성전기 이런 거겠죠, 그죠? 이쪽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왕창 털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지금 지수가 조정 나올까봐 막 그 코스피, 인버스, 고퍼스 사고 막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사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전기전자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버스나 고퍼스 들고 있는 분들 망하는 거예요. 주식 안 들고 있는 사람도 망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오미크론 있잖아요. 오미크론 가지고 막 증시를 흔들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그 사고 뭐 과일나무 막 흔들면은 그죠? 막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들을 막 흔들어 가지고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요. 이때도 오미크론 때문에 개인들이 손절 많이 했는데 그때도 싹 쓸어갔잖아요.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손절을 하시는 것도 자유고 이 주식을 사고 저 주식을 파는 것도 다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항상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에 따르죠. 그죠? 네. 속든 안 속든 그것도 여러분들 자유인데 항상 책임에 따릅니다. 그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돼요. 네. 외국인한테 털려가지고 주식을 뺏기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돼요. 지금은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러지만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서 보면 여기서 그죠 불안해갖고 털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지금은 현명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런다니까요. 네, 나중에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수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네,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아주 잘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만 유지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침에 이제 지수가 좀 떨어지니까 또 개인들이 이제 막 손절하다가 나중에 지수 올라오니까 종목들도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오늘 아무튼 잘 끝났어요.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보시면요. 상승하고 하락한 게 거의 비율이 똑같아요. 이런 날이 별로 없는데 보시면 잠깐만요. 네. 오늘 여기 보세요. 거래소에서 상승한 거 410개, 하락한 거는 420개. 거의 똑같죠. 그죠? 코스닥도 거의 똑같아요. 이런 날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등락 현황 보시면 상승한 게 675개, 하락한 거 670개. 거의 똑같아요. 이런 적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그냥 뭐 잘 끝났다는 거예요. 개인 저기 뭐야 지수가 왜 하락을 하고 주가가 왜 폭락이 나오겠어요? 간단해요. 개인들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인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 내보내려고 흔들고 막 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막 매일매일 수익 내려고 발버둥 치면은 세력한테 밟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참는 거예요. 왜냐면 안 떨어지려고. 놀이기구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려고 막 악착같이 잡아야 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버티다 보면 수익이 나 있어요. 수익 내려고 발버둥 안 쳐도 네, 버티기만 해도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많은 개인들은 털렸고 외국인은 또 싹 쓸어갔고 증시는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뉴스 계속 나오는데 계속 보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안 날 거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작년 3월 달에 정확히 1월 달이죠. 작년 1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 방에서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증시가 폭락했죠. 네, 그때 순간 이제 수익 났던 게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돈 많이 벌었다고요. 대표적인 게 그때 우리 창투님이었거든요. 창투님 아까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아직 계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유튜브 쪽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창투님이 그때 아마 이때쯤 우리 방에 들어왔었어요. 네.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회원이세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 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죠 순간. 네. 그때 우리 코로나 테마주들 엄청나게 갔거든요. 마스크 테마주. 예, 청춘이 계시네요. 그죠? 네. 이때 맞죠, 그죠? 이때 들어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들어오자마자. 근데 작년 3월달에 폭락 들어왔을 때 다 반납했어요. 반납하는 거 이상으로 그죠? 네, 원금도 막 손실나고 그랬으니까요. 수익 낸 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근데 다시 돌아섰다고요. 그 돈을 더 많이 벌었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네. 들어오자마자 아무튼 수익 보다가 고생도 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 잘해요. 네. 좀 더 이제 실력을 더 키워야 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잘한다고. 여러분들도 우리 창투님처럼 이제 뭐예요? 우리 회원들도 보면은 수익 났다가 요번에 투매 나와서 반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눌러가지고 매진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다 여기 창투님처럼 좋은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네, 이 얘기를 좀 뒤에서 해드릴까 했는데 창투님이 아까 보니까 돌아계시길래 네, 이쯤 얘기해드렸어요. 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흔들어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긍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악재가 많이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잖아요. 한 여름에 생각해보세요. 여름에는 뭐 여러분들 잘못한 건 없는데 막 쑥쑥 내려갔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정치권 네거티브 심하지만 그때는 뭐 안 심했어요. 그때 되게 심했거든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네거티브가 이제 그때는 조금만 그냥 뭐 윤석열 씨 공수처 수사 얘기만 나와도 그냥 정신이 막 종목들 막 큰 음몽 떨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서로 네. 서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종목들이 더 이상은 잘 안 빠집니다.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아무튼 창투님 화이팅. 네. 우리 창투님 잘 될 거예요. 네. 맞죠, 그죠?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죠? 네. 종목들 별로 안 빠져요. 많이 빠진 것 같죠? 11월 말에 비해서 보시라니까요. 그 전저점을 잘 안 깬다고요.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 벌써 30-40%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떨어지네? 근데 마음은 되게 힘드시죠?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답답하시죠. 이 얘기는 또 뒤에서 해드릴게요. 당연히 답답하시죠. 네. 재밌게 주식 투자하려고 들어왔는데 요즘에 재미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답답하신 거예요. 네, 그건 뒤에서 또 얘기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제 뭐 지수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오미크론, 뭐 코로나 거리두기, 거리두기 강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 심리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싹 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싹 쓸어가고 있고, 이제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쪽도 싹 쓸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었다 놓는 이유,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 똑같은 얘기죠. 이거를 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지수는 보시다시피 붕 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종목도 그냥 붕 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 종목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힘 빠져가지고, 그죠? 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쭉 늘어져가지고 이런 종목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가끔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어때요? 또 바람 빠진 그냥 농구공처럼,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이게 양봉이 나와도 걱정, 안 나와도 걱정,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양봉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또 바람 빠지듯이 또 이래요. 그러다 또 잊혀질만 하면 또 올라와요. 연애할 때 가장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고,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막 간만 보고 가고 막, 그죠? 네. 이게 그런 것처럼 막 틀었다 놨다 하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게 안 나와도 걱정, 나와도 걱정,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를 얘기를 쭉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문가에서 이런 걸 강의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목을 대놓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민들 하실까봐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네. 항상 방송하기 전에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생각을 자꾸 해봐요. 네. 이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이런 거는 찍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녁에 강의할 때 이게 반영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거는 돈 안 드니까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물어본 거니까. 네. 이런 거 도움 되세요? 네. 특히 유튜브 좀 많이 찍어보시고. 네. 네. 나중에 또 건의할 거 있으면은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 달아놓으세요. 나 이런 얘기도 듣고 싶다. 뭐 종목 분석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네.
그런 안 해드리니까 요런 좀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정중하게 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얘기를 또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보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한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큰 가지로 얘기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여기다 또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뉴스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 그 특정 종목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 장중에 그게 들었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뉴스가 나왔느냐, 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뉴스가 나왔는지 여부. 자, 나왔냐 안 나왔냐인데, 자, 나온 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종목도 이제 여러 개 준비해놨는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 잠시 뉴스가 이제 호재가 나온 거겠죠, 그죠? 네, 잠시 급등했다가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놀이공원에 있는 자이로드롭처럼 순간적으로 훅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날 바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많이 보셨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뉴스 나와서 들었다 놓은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러실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이런 거겠죠.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건데 CTK. 자, 이게 이재명 씨 그 플라스틱, 그죠? 네. 제로 그 정책 얘기를 했었죠. 그 관련주인데 보시면 자 어때요? 네. 어제 장중에 뉴스가 나와서 들었다가 놨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이쑤시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쑤시개,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 펜싱 칼 아시죠? 네. 아니면 주사바늘, 네. 주사기 바늘 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생선가시. 네. 생선 다 말라먹고 가시만 남은 거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안 팔았더니 막 들었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 그죠? 네. 그 생선가시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다른 표현도 더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들었다 놓는 게 있어요. 뉴스가 장중에 나와서 네. 들었다 놓는 경우 당연히 거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이제 추경에서 하시면은 바로 물려요. 100% 물려요. 네. 100%는 아니고 한 95%는 물려요. 네. 거의 물린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손이 느린 게 축복이에요. 네. 손이 너무 빠르면 물리더라고요. 네. 자, 케어젠이 오늘 요게 좀 올랐는데, 자, 뉴스 나온 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케어젠은 오늘 요게 잠깐만요. 네네. 코로나 치료제 이스라엘 임상 시험 계획 신청했답니다. 네, 그게 장중에 뉴스로 나와서 장중에 들었다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는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다가 장중에 이제 15%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원위치 했죠. 네, 3%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거 다 반납하고 끝났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사기 바늘 만들어 놓고 끝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거의 이런 식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보시면 크게 준비하는 게 없거든요. 준비해놓고 올리는 거하고 준비 안 해놓고 올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준비 안 됐으니까 멀리 못 가요. 잠깐은 가는데 멀리 못 가는 거죠. 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 매물대 매집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 정리도 하나는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무슨 임상시험 한다고 그러면서 막 급등하면 순간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박찬호 씨나 아니면 그죠? 네. 이런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처럼 최대한 빨리 던져야 되는 거예요. 확 그래야지 이제 본전이라도 팔고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임상시험 얘기 나왔다고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순간 훅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이제 몰랐어요. 올라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간 들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뭐냐면 들었다 놨다 했는데 뉴스가 갑자기 나와서 들었다 놓은 케이스들이죠. 그 다음에 얍X, 얍X 네, 이름이 좀 어려워요. 060230 네, 얍X라는 종목인데 고점을 찍었던 거는 이제 여기 7월달이네요, 그죠? 네, 7월달부터 한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7월달 포함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뭐 얼추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최근에도 낙폭과대가 심했었는데 오늘 이게 장중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칼 모양이 나와 있죠, 그죠? 오늘 장중에 무려 18%까지 급등했었어요. 아까 케어젠보다 더 올라갔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술품 NFT 공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다자간의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장중에 나왔어요. 요게 NFT 네. 그래가지고 들었다 놓은 거예요. 주사기만을 만들어놨죠. 네. 이런 거는 뭐냐면 그냥 장중에 뉴스 나와서 들었다 놓은 거예요. 네. 이해됐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림로봇을 볼까요? 휴림로봇은 말 그대로 로봇 관련주인데 지난주부터 그죠? 그 삼성에서 로봇 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면서 갑자기 휴림로봇이 급등을 했거든요. 로봇 관련주 몇 개가 급등을 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보면은 지난주 이게 14일이죠? 13일 월요일 맞죠? 13일날 이제 양봉 하나 나오고 들었다 놨다를 한 거예요. 바로 간 게 아니라 왜냐면 매집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저점 막 깨주고 있다가 그죠? 네. 거의 뭐 네. 박살이 나고 있었죠. 이게 원래 이낙연 씨 테마주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살나고 있다가 옛날에 저희도 갖고 있었다가 그때 팔았어요. 네. 전저점 깨면서 박살나다가 이제 로봇 얘기 나오니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저점 깨면서 매집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급하니까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이게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뉴스가 나와서 들었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니까 또 하필이면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삼성에서 로봇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네. 아까 뭐 케어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케어젠 그 다음에 뭐 아까 얍X 그걸 보면은 임상시험 계획 신청 그것 때문에 급등했고 하나는 뭐 MOU를 체결했다면서요. 그러면 MOU를 또 체결을 해야 되는데 MOU가 무슨 뭐 하루 건너서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상시험도 뭐 한두 번 신청하는 거지, 그죠? 네. 뭐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런 것들은 단발성이에요. 한 번 올렸다가 바로 떨어지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는 뭐 이런 휴림노버 이거는 제로의 주인이 누구예요?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한다 이게 일명 카더라 주식이죠. 뭐뭐뭐 한다더라, 카더라, 그죠? 네. 누가 뭐라 올라간다, 카더라 뭐 그런 식으로. 네. 그게 계속 이제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낙폭과대 이제 바닥에 있다가 꽤 올라온 거죠. 재료가 좋으니까. 네. 이 매물대나 기술적 분석 모든 거를 다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수급 보세요. 여기 올라올 때보다 수급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만큼 올라가고 원래 이런 유들은 아까 야벡스하고 케어젠처럼 있죠. 뭐 들었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도 재료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휴림 로봇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2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뭐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요 다음부터 이제 재밌어져요. 뉴스가 안 나왔는데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죠. 네. 뉴스가 안 나왔는데 올라가는 거. 네.
저는 저희 회원들한테 그래요. 저기 그 네이버나 어디 이런 이제 인터넷 토론만 가서 이제 이게 왜 급등해 있는지 이게 무슨 테마인지 그런 거 검색하지 말라 그래요. 토론방이 있죠. 네이버 토론방, 종목 토론방 있죠. 저는 거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쓰레기통이라고. 네,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게 많아요. 거기에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통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글을 쓰고 막 이렇게 서로 조롱하고 막 글을 달아요. 공감하시는 분들 선만 찍어보세요. 네, 돈은 없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좀 해봤죠. 네, 실패를 많이 해봤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네이버 토론방에다 글을 많이 치거든요. 네.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별로 안 찍으시는데. 네. 아무튼 원래 그래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그 근처로 안 가거든요. 네. 이렇게 세게 얘기할 때는 가지 말란 얘기예요. 쓰레기통이라니까. 저는 회원들한테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래요. 네. 괜히 더러운 거 묻어온다고. 가면은 또 막 이상한 글이 있으니까 막 또 한참 보고 와요. 이 얘기를 왜 이제 하고 시작을 했냐면 주가가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개인들은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검색. 그래서 이제 검색을 찾아보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온갖 더러운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색을 해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심지어 그 회사 주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아도 얘기 안 해주고 그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유보텍이라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장중에 22%까지 급등하고 끝날 땐 다 내려왔어요. 왜 급등했을까요? 네, 뉴스 나온 거 없어요. 에이 토론방에서 봤더니 뭐라고 있던데요? 그냥 치우세요 그냥. 네. 네,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들었다 놓은 거예요. 거래도 좀 있죠. 거래가 되게 많은 것 같죠. 오늘 많은데요? 많긴 뭘 많아요? 크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해되셨으면 자 4번 찍어주세요. 자 빨리빨리 찍어주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땡겨서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뉴스 나와서 올린 것 같은데 이 거래량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크게 보면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이런 걸 가지고요. 그냥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뉴스도 안 나왔는데 들었다 나온 거 중에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왜 급등했는지 알아보시려고 여기저기 물어보시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그냥 들었다 놨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유형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유형. 어제 말씀드렸던 누리플렉스가 이제 오늘 자 어제 추천한 거 아닙니다.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어제 또 얘기했다고 뭐 자랑할 그런 것도 없죠, 그죠? 네. 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어제 잠깐 얘기했었던 누리플렉스가 오늘 무려 그죠? 10%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자 이게 주식 경험이 쌓이면 차트 딱 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10%까지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을 보세요. 없죠 거래가. 그럼 뭐예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급등이 아니라 자발적인 급등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예요. 네. 그냥 그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누리플렉스가 아까 야벡스나 케오젠처럼 그죠? 슈링노보처럼 재료가 있으면은 거래가 터졌겠죠. 뉴스 나와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거래가 없잖아요. 너무 없잖아요. 그죠? 네. 뭐냐면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확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본인한테 뭐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리플렉스는 왜 갔냐면 누리플렉스가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씨 뭐 관련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누리플렉스 말고 옴니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옴니 시스템. 이게 아까 장중에 13%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니까 따라 급등한 거예요. 둘 다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비슷했죠, 그죠? 둘 다 신용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옴니 시스템이 급등하니까 누리플렉스가 따라 급등한 거예요.
얼떨결에 뭐야? 옴니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확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옴니 시스템이 급등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정기 안전 점검, 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 소식. 그래서 원격 검침 시스템 판매 사실이 있는 요 옴니 시스템이 급등한 거죠. 네. 이게 뭐냐면 기사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을 통해 정기 안전점검 제도를 상시 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4일, 오늘 21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됐다고 밝힘.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원격 점검 장치를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현행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돼 있어요. 너무 기네요. 그래서 옴니 시스템이 급등한 거예요. 이거 시스템 파는 회사가 옴니 시스템이거든요. 원격 검침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옴니 시스템이 이제 그걸로 급등했는데 누리플렉스가 옆에다가 그러더니 따라가다가 아니네. 그래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5번이에요. 신경식님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쉽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옴니 시스템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리플렉스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누리플렉스 차트 되게 잘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옴니 시스템 이런 거는 여기서 단타 치시면요, 안 걸려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옴니 시스템 이런 차트는 진짜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이런 차트하고 단타 치신다? 네, 안 걸립니다. 저 양반이 또 힌트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안 걸려요. 네. 우리 현대한테 얘기해서 이런 거 갖고 단기 매매하거나 그러면 안 걸린다고. 스윙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스윙으로 하면은 정신과 진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정상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순한 양 같은 누리플렉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누리플렉스는 그죠? 옴니 시스템 가는 거 보고 따라간 거예요. 네. 친구 따라 그냥 강남 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또 케이스가 뭐냐면 뉴스 안 나왔는데 움직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네.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죠. 네. 분위기에 묻혀서 가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자, 러셀이 앞에서는 윤석열 테마주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한때는 이때 맞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뭘까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을까요? 뭘까요? 분위기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 왜 그러고 있을까요? 바닥을 여러 번 깼었는데 왜 혼자서 춤을 추고 있을까요? 러셀이 뭐하는 회사냐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아까 휴림 로봇 얘기했죠? 네.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 이슈 때문에 가니까 그 뒤에 후발주자로 분위기 맞춰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로봇. 지금 로봇이라니까. 러셀. 자, 그 다음에 윈팩 있죠. 윈팩이라는 회사가 있는. 이거는 오늘 보시면 장중에 17% 급등했다가 자 9%까지 내려왔죠. 아무튼 바닥인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그죠? 바닥인 것 같은데 자 오늘 들었다 놨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제가 78,000원은 이거를 잘 못 깰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78,000원을 뚫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개인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거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잘 가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플러스 3.3% 그리고 213 밟고 올라서죠. 반도체 쪽이 더 좋아지는. 요즘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12만 원 간다고 막 사라고 해도 개인들이 팔아요. 뭐라고 하면서 파는 줄 아세요? 내가 이놈들아 또 속을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판다니까요. 보면서 막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개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안 내려가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증권사에서 얘기를 할 때 개인들이 보통 그걸 사거든요. 근데 안 사고 안 속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신났다니까요. 계속 사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오르니까 윈팩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면 그 뒤에 뭐가 가냐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KMH 하이텍이 자율주행도 되는데 아까 누구예요? 저기 그 러셀처럼 차트가 비슷하죠, 그죠? 네. 분위기에 따라서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번엔 6번인가요? 6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 얘기는 해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시간이 또 50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세 가지 부류가 이거예요. 뭐냐면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가 안 나왔을 때, 그리고 뉴스가 안 나왔을 때 뭐예요? 그냥 올라가는 경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경우, 요런 거죠, 그죠? 네.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이거보다 이제 더 이제 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들었다 놨다 할 때 매집할 때 매집한다고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있어요. 바닥에서. 이거는 이제 고급 강의가 되겠죠, 그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을 하면서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 뭐 이런 뭐가 있겠죠? 매물대가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도 여기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매물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집을 한다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있고,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지 나중에 잘 갈 수 있으니까 그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주가가 들었다가 또 오미크론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것 때문에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들었다 놓는 그냥 눌림목이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눌림목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여기서 들었다 놓는 이유가 있다. 매물대를 쭉 보여주면서 이게 매물대 아니냐, 이거는 매집이다, 눌림목이지 이거는 뭐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낮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아무튼 매집, 그다음에 매물대 소화 여기에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건 좀 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매집, 매물대 소화 이건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거꾸로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올까봐 나 이제 안 좋은 뉴스 나올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상패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죠? 네. 큰 대형 악재 공시 나오기 전에 세력이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때 세게 들었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면 감이 와요. 저거 왜 저러지? 이상한 경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는 경우. 옛날에 10년 전에도 이제 항상 있었는데 매년 있어요. 있는데 10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08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죠? PF. 네.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막 저축은행들이 막 쓰러졌던 거 기억하세요? 저축은행. 2008년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막 하락하고 막 하니까 나중에 이제 2009년 10년 넘어가지고 이제 그 저축은행들 막 저기 대체 뭐 잘못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네. 그때 저희 그 당시에 무슨 저축은행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제일 저축은행이었나? 하여튼 뭐 저축은행 상장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 되기 전에 점상가 3방 이상이가 나오고 나서 개인들 다 물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상장 폐지됐어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세 가지 이상은 자세히 얘기를 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고급 강의라서 이거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들었다 놨다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더 가져갈지 팔았다 다시 살지 아니면 뭐 그냥 그죠? 네,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들었다 놨다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매수 매도와 홀딩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모든 걸 그냥 내 감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개인들이 이제 감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감으로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거 좀 도움 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이 지금 요즘에 좀 분위기가 싸한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것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처럼 주가가 더 빠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지금 바닥에 있는 눌림목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눌림목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눌러서 그러니까 눌림목 종목이 맞는데 너무 눌러가지고 김밥처럼 그냥 옆구리 터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긴 눌림목 종목들이 많아요. 터진 것처럼. 네. 이해되시죠? 네. 김밥을 세상에 너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주식을 살 마음도 안 생기고 또 그런 종목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눌림목이 맞는데 그냥 옆구리 터진 김밥처럼 보이니까 그죠? 내가 먹을 거면은 먹겠지만 그죠? 그 눌러 터진 그 터진 김밥을 누가 사가겠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그러시는 거야. 난 망했어 이러면서 김밥 장사하시는 분인데 김밥을 너무 눌러가지고 터져버린 거야. 누가 사가겠어요?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뭐 다시 무슨 보수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지금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눌렀어요. 그래서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손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간에 반응 나올 때 파시라고. 지금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즘에 이제 왜 힘들어하시겠습니까? 수익이 잘 안 나서 힘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시고 한번 오늘 밤에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특히 대선주나 이런 테마주를 저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6월달이나 7월달에 사가지고 여태까지 들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닥에서 샀는데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쯤에는 9월, 10월 그죠? 네, 추석 때는 반등도 세게 나오고 그죠? 바닥에 있는 것들도 이제 본상승에 나와서 수익을 아주 그냥 한 보따리 여러분들한테 안겨주고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너무 눌러갖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신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하시는지 잘 안다고. 그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주식하는 기법이나 이거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주식이 되게 편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왜 힘들어하느냐? 수익이 잘 안 나서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수익도 안 나고 떨어진 종목이 잘 안 올라오니까 되게 힘드시죠. 이런 경우는 진짜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경우인데 이거 잘 안 나오는 경우인데 이번에 되게 힘드신 게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추석 이후에 지금 3개월째 수익이 본격적으로 안 나셨을 거예요. 손실은 막 더 많이 났고 그죠? 근데 생각을 천천히 해보세요. 이게요 부동산이었으면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죠? 아파트나 아니면 이게 땅이었으면 여러분들이 2,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수익 안 난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울고 불고 승질내고 조바심을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죠.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셔요. 네. 편안하게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이게 아파트였으면 네? 아니면 저기 이제 뭐 그죠? 네. 땅이었으면 이렇게 조바심을 내시겠냐고. 3, 4개월 만에 안 그러셨겠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조바심을 내시게 될까요? 이상하죠. 내가 왜 그러지? 그거를 빨리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맞네. 내가 왜 그러지 지금?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세요. 근데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낼까요? 왜 그러겠어요? 예. 뉴스 많이 봐서 그래요. 뉴스. 그리고
빨리빨리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통 종목 토론방입니다. 그런 데 가서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주식을 처음에 입문하실 때 최소 1, 2년 이상, 그죠? 아니면 10년 이상 보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다 어디 가셨어요? 빨리 그 마음부터 빨리 찾아보세요. 맞잖아요, 그죠? 한두 달 하고 끊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럴 거면은 저기 뭐예요? 사채를 돌려서 해야죠. 예, 신성우님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매일 계좌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 집값이, 내 부동산, 내 땅값이 움직이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원하면 그 자리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서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잘못될까봐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네. 뉴스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는 2, 3개월 딱 눌러버리니까 3, 4개월 누르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건 누군지 아세요? 내 자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발견하시고 그거를 좀 빨리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으로 따지면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열심히 일하셔갖고 돈 모으셔가지고 집을 사셨어요. 뭐 각자 사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집, 아파트건 주택이건 사셨어요. 근데 소중한 집이니까 도배, 벽지, 장판 새로 하셨겠죠, 그죠? 네. 벽지, 도배한 벽지에 그 풀도 마르기 전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까지 훈련받으셔야 돼요. 누가 집 사자마자 도배 벽지도 마르기 전에 막 이거 불안해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병원 가보라고 하겠죠, 그죠? 네.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쵸? 뉴스, 차트, 계좌를 많이 봐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돈을 천천히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거니까 그거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내 보유 종목 중에 이 왼수들, 이 중에서 뭘 잘라낼까, 이 왼수들 막 그러지 마시고, 왼수는요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리고 주식할 때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문가, 세력, 외국인 천만에요. 누군지 아세요? 네. 가족 중에 있어요. 원수가, 내가 돈 못 벌게 막는 원수가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있고요. 그 놈을 해결하면 가족 중에 나타나요. 난 주식 살려고 하는데 자꾸 주식하지 말라 그래요. 대부분 가족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족 중에 나타나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크리스마스 전에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고, 지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목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 했었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빠르면 12월 초고 크리스마스 1, 2주 전쯤 되면 종목들이 거의 바닥을 잡고 잘 안 떨어질 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못 느끼세요? 지수는 재미없게 생겼지만 종목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뭐 상한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테마가 더 형성이 되고, 또 이제 테마 장세가 열리면 개별주,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많이 가요.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열리는 거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 고생했던 거 거기서 보상받으시면 돼요. 보상은 돈과 실력으로 보상받으시면 돼요. 실력이 는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연말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마음의 정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편안하게, 그리고 고생한 거 이상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우리 또 여기 우소TV 김 시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매물대 특강 하신다고 하네요. 네. 영보화. 네. 영보화학이 저기 세종시 테마주 아니에요? 그죠? 매물대 특강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세요. 왜냐면 저도 요즘에 낮에 회원들한테 매물대 강의하거든요. 매물대. 지금 매물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매물대가 이게 지지인지 저항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물대 저 지지로 보이기도 하고 매물대 저항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김 시장님 무방에서 이걸 하시네요. 아마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영보학이 이게 바닥 눌림목 종목인데 지금 매물대 특강하는 영보학을 얘기한다는 거는 아마 그거, 이게 세력이 매집하는 건지 아니면 왜 여기서 걸리는지 아마 그런 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는 딱 대충 방송 제목 보면 알거든요. 아,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네, 서로 알아요, 서로.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